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스터리한 사건, 그리고 인간의 믿음과 고통이 뒤섞인 기이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바로 2011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문경 십자가 자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독특하고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어서 국내뿐 아니라 외신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었죠. 지금부터 약 18분간 이 사건의 전말을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사건의 표면을 훑는 것을 넘어 한 남자가 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모방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 심리의 복잡성과 사회적 배경,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여러 의혹들까지 상세하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종교적 신념의 양면성, 죽음의 의미, 그리고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지며 오랫동안 회자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2011년 5월 1일 노동절 아침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나들이를 떠났을 법한 그날,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둔덕산 깊은 골짜기,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폐채석장 인근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목격됩니다.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 남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매달려 있는 참혹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모 씨, 당시 58세의 택시 기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로 사건 현장까지 이동했으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김 씨는 흰 속옷만을 입은 채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치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모습을 재현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자신의 양손과 발에 직접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소름 돋는 것은 그의 오른쪽 복부에는 흉기로 깊게 찔린 듯한 선명한 상처가 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정황은 누가 보아도 단순한 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철저하게 의도적이고 끔찍한 행위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자살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스럽고도 상징적인 죽음의 형태였습니다. 경찰은 현장 보존과 함께 곧바로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신 주변을 꼼꼼히 살피던 수사팀은 기이한 물품들을 발견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곳 바로 앞에는 김 씨가 매달린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커다란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을 거울을 통해 직접 확인하려는 섬뜩한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마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스스로 관찰하려는 듯한 행위였죠. 또한 메인 십자가의 양옆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명의 강도를 상징하는 듯한 작은 십자가 두 개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는데, 이 작은 십자가들에도 거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종교적 맥락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며 김 씨가 자신의 죽음을 철저하게 성경 속 십자가 순환에 맞춰 연출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처음에는 타살 가능성에 집중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잔혹하고 기이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김 씨가 어떤 광신적인 종교 집단에 의해 희생된 것일까요? 이러한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한 부검 결과와 현장 감식, 그리고 이후 이어진 유전자 감식 및 필적 감정 등 모든 과학적 조사에서 외부의 개입이나 타살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김 씨 외에 다른 사람의 지문이나 DNA, 혹은 몸싸움의 흔적 등이 일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점이 이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고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주된 이유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부검 결과 김 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오른쪽 옆구리 상처로 인한 과다 출혈과 십자가에 묶인 끈으로 인한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단서들과 과학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김 씨의 죽음을 외부의 개입 없는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과연 한 사람이 스스로 이런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끔찍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 의문이 사건 발생 이후 줄곧 대중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논란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자살 동기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나 우발적인 자살이 아님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들을 찾아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서 약 30m 떨어진 지점에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사건의 전말을 밝혀줄 핵심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텐트 안에는 십자가 설계도면이 정교하게 그려진 종이 십자가를 직접 제작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동 드릴, 망치, 칼, 그리고 김 씨가 직접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 가시관 등 각종 공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스스로를 매다는 방법이 상세하게 마치 일종의 매뉴얼처럼 적힌 메모까지 발견되었죠. 이 메모는 단순히 방법을 적은 것을 넘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등 세 가지 언어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와 함께 발견되어 김 씨의 종교적 신념과 이 행위의 깊은 연관성을 명확하게 암시했습니다. 이 문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명패아이의 나라이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의 죽음을 오랜 시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혼자서 그 모든 과정을 실행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성인 남성이 혼자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지점이자 타살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 씨가 남긴 메모와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재현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실험은 마네킹과 실제 사람을 동원하여 김 씨의 메모에 적힌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혼자서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매달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극심한 고통이 수반될 것이며 정신력이 없이는 불가능하겠지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현 실험은 타살 의혹을 상당 부분 잠재우고 자살이라는 결론에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과학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타살 의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중 김 씨와 오랜 시간 종교적 교류를 해왔던 전직 목사 주연수 씨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주 씨는 김 씨가 평소 종교에 깊이 심취해 있었으며 독특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주 씨에게서 김 씨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범죄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그는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된 철저한 수사는 결국 외부의 개입 없이 김 씨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비극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의학 역사상 전례 없는, 그리고 그 어떤 사건보다도 기이한 자살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의 자살 동기에는 어떤 심리적, 종교적 배경이 깔려 있었을까요? 수사 결과와 주변인들의 진술,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품들을 종합해 볼 때 김 씨는 평소 종교에 깊이 심취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특정 교회에 소속되기보다는 홀로 성경 공부에 몰두했으며 자신만의 신앙 체계를 구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종교적 열성 신자로 묘사하곤 했지만, 동시에 그의 신앙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광신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문자 그대로 모방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부활을 꿈꾸거나 어떤 종교적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려 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었습니다. 즉, 그의 죽음은 단순한 절망감에서 비롯된 자살을 넘어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일종의 의식 또는 희생이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그가 남긴 유서나 메모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그의 내면에는 깊은 영적 갈망과 함께 극단적인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김 씨의 죽음이 단순한 충동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그의 치밀한 준비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사건 발생 훨씬 이전부터 십자가 제작을 위한 도구들을 준비하고 십자가 설계도를 여러 번 그리며 자신의 몸에 맞춰 십자가의 크기를 계산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상세한 시나리오와 실행 계획을 상세하게 세웠습니다. 심지어 사건 직전에는 자신의 휴대폰을 해지하고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예금 계좌를 모두 정리하는 등 자신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마지막 행위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왔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삶을 포기하려는 자살자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계획한 듯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그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려 했다는 강한 인상을 남기며 이 사건이 단순한 자살 사건으로만 치부될 수 없는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살로 결론 내려진 사건이었지만 여전히 일부 전문가들과 대중 사이에서는 타살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손드릴 사용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국과수 재현 실험 결과에서는 전동드릴 사용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일부 법의학 전문가들은 김 씨의 손에 난 구멍이 전동드릴이 아닌 좀 더 작고 얇은 손드릴로 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손드릴로 구멍을 냈다면 그 과정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된 것이죠. 과연 김 씨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혼자서 손드릴로 자신의 손과 발에 구멍을 낼 수 있었을까요? 또한 정작 사용되었을 법한 전동드릴 이 십자가에서 30m 떨어진 텐트에서 발견된 점도 의혹을 부추겼습니다. 혼자서 그 모든 과정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어려운 과정이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더 나아가 협력자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과정을 혼자서 완벽하게 실행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특히 복부에 자해를 가하고 나서 십자가에 완전히 매달리는 과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 씨가 자살을 시도하더라도 최소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을 박는 행위 자체는 스스로 했을지 몰라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복부를 찌르는 행위 등은 조력자의 도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추측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의혹으로만 남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공식적으로 조력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의 강우도 타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문경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현장의 증거들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조력자가 있었거나 다른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빗물로 인해 중요한 지문이나 발자국 혹은 다른 미세 증거들이 씻겨 내려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단서들을 놓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명확한 증거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결국 수사기관은 모든 정황 증거와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김 씨의 죽음을 자살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타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여러 매체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지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SBS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여
김 씨의 주변 인물들을 인터뷰하고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근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도 다시 한번 이 미스터리한 죽음을 재조명하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사건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김 씨의 심리 상태와 종교적 배경, 그리고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까지 깊이 있게 다루려 노력했습니다. 나무위키와 같은 온라인 백과사전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한 궁금증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종교, 철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층적으로 탐구될 가치가 있는 복합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문경 십자가 자살 사건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한 인간의 극단적인 신념과 그 신념이 이끌어낸 비극적인 결과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깊은 신념에 사로잡힐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신념이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섬뜩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자살의 복잡한 원인, 종교적 광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개인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김 씨가 택한 죽음의 방식은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는 김 씨가 느꼈을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그리고 그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세상에 남기고자 했던 메시지에 대해 깊이 고뇌하게 됩니다. 그가 정말로 죽음을 통한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순교를 통해 세상의 죄악을 고발하고 어떤 영적인 경고를 던지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의 진정한 의도는 이제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고, 우리는 단지 그가 남긴 흔적들만을 통해 그의 내면을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종교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인간 정신의 나약함과 강인함이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신념이 개인의 삶과 죽음에 어떤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기이한 사건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개인의 정신 건강과 종교적 신념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해야 할지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경 십자가 자살 사건은 비록 경찰 수사 결과 자살로 결론 내려졌지만 그 과정과 배경은 여전히 많은 의문과 미스터리를 남기고 있으며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 심리의 깊은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 신념의 힘,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복잡성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 남자의 비극적인 선택이 남긴 강렬한 인상과 함께 우리는 앞으로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접한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씨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